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밤사이 완주 32.5, 전주 28.8mm 등 10에서 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며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가운데 모레까지 50에서 150mm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등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듯 저출산 현상에 좀처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이 계속 줄면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어린이집인데요. 농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상징하듯 어린이집을 노인시설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이승환 기자입니다. 고창에 있는 이 어린이집의 현재 인원은 모두 55명. 지난해보다 무려 30명이나 급감했습니다. 누리과정 수동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신생아 자체가 줄고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도시나 읍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대기자가 진짜 없어가지고 내년에 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요. 이런 추세라면 짧게는 3년, 길어봐야 5년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을 노인시설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시설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노인시설을 전환을 해서 계속 그 시설을 이 사회복지법인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 5년 전 1,620개였던 도내 어린이집은 100개가 줄었고 정원 대비 수용 인원을 나타내는 정원 충족률은 81%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순창 지역은 56.8%에 불과해서 정원 10명 가운데 6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0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영유아 인구는 지난 2014년 이후 해마다 2,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가정하면 정원 40인 시설이 해마다 50개씩은 문을 닫아야 하는 셈입니다. 정읍에서는 지난 5년 새 105개였던 어린이집이 무려 27군데나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원화가 계속 줄자 이를 받지 못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운영난을 타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에 16.4%나 뛰는 최저임금도 걱정입니다. 지금 78개소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78개소에서 30%, 한 20군데 넘게는 문을 닫지 않을까. 문제는 이처럼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현상이 확산될수록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출산과 보육 환경의 악순환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유치원을 찾아서 좀 더 그 인근 읍이나 이런 도시로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면 단위는 점점 비어가면서 속빈 강정이 되는 거죠. 속절없는 저출산 고령화를 상징하듯 어린이집을 노인시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는 상황. 보육 환경, 특히 농촌의 보육 환경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요즘 빈병을 돈으로 바꿔달라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빈병 보증금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인데 빈병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완주에 있는 이 마트는 토요일과 일요일엔 빈병을 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병의 개수도 4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조건을 달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증금이 오른 뒤 빈병을 가져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 불편하다는 겁니다. 보관할 만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관하기도 너무 어렵고. 일일이 병 상태를 확인하고 가격별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작은 슈퍼는 인원도 적은데 무작위로 아무 때나 와버리면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왜 좀 기다리시라고 하면 짜증내는 고객도 있고.
업주들의 달갑지 않은 대응에 빈병을 반환하는 시민들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원래 마트에서 뭐 그런 빈병이나 이런 것을 보관 창고를 뭐 생각하고 이렇게 건물 임대하거나 짓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보관 장소 이런 건 아직 시행하면서 과도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빈병 보증금 인상 정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더운 날이 이어지다 보니 시원한 음료 자주 찾게 됩니다. 보통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주죠. 물론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애써 분리해 버리고 수거한 이 컵들은 대부분 소각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새 없이 실려가는 각종 폐기물. 바쁜 손놀림으로 이것저것 걸러냅니다. 못 쓸 것들만 골라내는 건데 흘러가게 두는 재활용 폐기물들은 기계가 다시 소재별로 분류합니다. 기계가 분류해낸 플라스틱들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재활용 업체에 보내게 되는데 제가 건져 올린 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 마크가 찍혔지만 대부분 소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듯 보이지만 사실 서로 다른 플라스틱이기 때문입니다. 페트, PP, PS 등으로 소재가 다양해 재활용하려면 서로 섞이면 안 되는데 컵 밑바닥 자그마하게 찍힌 소재명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분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그걸 일일이 바닥을 다 뒤집어서 재질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도 그걸 분류하는 건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이 막걸리 병도 재활용보다는 소각장 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뚜껑을 제거해도 금속 고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형광 색깔의 이 페트병도 마찬가지.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것과 섞이면 순도를 해치기 때문에 모두 소각됩니다. 많은 제품들이 생산 과정에서부터 재활용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져서 제품 사용 후에는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는 제품 소재 단일화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북에서만 하루 40톤 가까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 이 중 재활용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플라스틱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헌옷 수출에 나서면서 한국의 수출길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헌옷 수거업체들의 운영난이 심해졌고 전주시는 수거 대행업체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4년 전부터 전주에 헌옷 수거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수거한 헌옷을 모두 동남아에 수출해 수익을 남겨왔는데 지난해부터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중국이 싼 가격에 대대적인 헌옷 수출에 나선 탓입니다. 헌옷 가격은 4, 5년 전 1kg에 8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2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수거비 지원을 받지 않는 업체 측은 헌옷에 섞여 나오는 일반 쓰레기 처리비까지 떠안다 보니 수거를 할수록 손해본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직원 수가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영위해 감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많고 향후 이 사업이 하향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업체의 운영난에 전주시도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새로운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2차례나 공개 모집했지만 지원업체가 적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우선 헌옷에 섞여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길게는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로 수거하는 방식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이 더 악화되면 어떤 폐기물로 전환이 돼서 저희들 별도 대행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재활용이 힘든 헌옷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달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순창군이 10월 장류축제 때 전국 요리대회를 열어 순창의 장맛을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공영주차장 2곳을 준공해 주차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 소식 김철 기자입니다. 전국의 요리 고수들이 오는 10월 21일에 순창을 찾습니다. 순창군은 10월 장류축제 기간에 제14회 순창 고추장 요리 경연 전국 대회를 연다며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의 노암동 노송로와 제1고 주변에 공영 주차장 2곳이 준공됐습니다. 남원시는 주차 면수가 48면이어서 주차난을 크게 줄일 거라며 연말까지 향교동에 42면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의 주민 참여 예산제가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부안군민들이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6기 부안군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이 직접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10억여 원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반영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제21회 무주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하고 열정적인 활동으로 9일간의 무주 반딧불 축제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목표 인구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구 47만의 평택시가 2035년 도시 기본 계획 목표 인구를 120만으로 잡자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최소한 30만 명 이상 줄이도록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인구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목표 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하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불필요하게 확대해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목표 인구를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가 오는 16일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아프리카와 중남미표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잼버리 회원국 168개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26개, 유럽 국가는 40개여서 새만금이 상대적으로 폴란드 그단스크보다 불리합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국가 이외 지역인 아프리카 회원국 40개와 중남미 회원국 34개의 표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서 잼버리 대회 유치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주역 앞길인 첫 마중길에 오래된 간판이 정비됩니다. 전주시는 첫 마중길 주변 상가 55곳에 노후 간판을 새로 설치하는데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교체하는 간판 디자인에 전주의 멋과 전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첫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축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익산시는 건축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시설의 주차장을 늘리고 음식물 쓰레기 보관 용기의 위치를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송동 38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신축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인근 도로에 교통체증 해소 대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